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까지 들어갔죠. 영세율 적용의 첫 번째가 뭐였냐면 내국 물건을 외국으로 파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국외 제공 용역. 세 번째가 뭐냐면 선박 또는 항공기 외국 항행 용역. 이 포인트죠. 근데 이 자체로 그냥 이렇게 암기하셔도 돼요. 외국 항행 용역이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내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비행기 타러 가면 국제선이죠. 국내선은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외국 항행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서에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도 포함한다. 서비스 같은 거 전부 다 포함해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타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달러 획득이라고 되어 있죠. 현재 포인트는 외화 획득입니다. 돈을 이렇게 벌어들이는 행위, 외국에 어떠한 작업을 해서 어떻게 하든 돈을 벌어들이는 외화 획득 행위는 영세를 적용을 해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내용이 되게 많아요. 읽어보면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어떤 말을 하는가? 외화 획득이라는 말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세율 첨부 서류 시험에는 안 나올 건데 이런 단어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실기 시간에 한번 클릭 한번 해볼 겁니다. 수출 실적 명세서 얘는 실기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외화 입금 증명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영세율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도 영세율 대상임이 확인되면 영세율은 적용해주지만 가산세 매길 것이다. 막 그런 내용입니다. 자, 관련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부가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수출하는 재화에 적용된다. 맞죠? 수출해야 돈을 버니까. 자, 2번. 내국 신용장의 경우 내국 신용장이 있다라면 무조건 인정한다. 그러나 여기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내의 영의 세율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 있었죠. 3번. 최종 소비자에게 부가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개념 자체도 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소비지구 과세의 원칙일 뿐이에요. 따지고 보면 이중과세 방지를 맞는 말인데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이런 개념은 좀 아니죠. 이런 개념은 오히려 면세적이고요. 불완전 면세, 완전 면세죠. 영세율은 완전 면세, 면세는 불완전 면세. 정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 부가세법상 과세사업자, 간이가세에서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된다고 했죠? 간이가세 포함이어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관련된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중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 제도와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영세율에 관련된 문제이기보다는 전 시간에 했던 그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문제인데 영세율이 끼어져 있어서 제가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1번.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원래는 공급 시기에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공급 시기 도래하기 전에 며칠 이내라고 됐죠? 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돈으로 받는다면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적법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오케이.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계약서 등의 문서화가 되어 있다라면 30일까지도 허용해 준다. 이런 예외도 있었죠. 잘 안 나오는 문구인데 일단 맞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매입자도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라고 했죠. 얘를 제가 뭐라고 했냐면 매발이라고 했어요. 매발.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매입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얘도 맞는 말. 3번. 영세율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점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죠. 신용카드를 긋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세금 계산서로 체인지한다. 이런 거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3번은 반대되는 상황은 생겨요. 세금 계산서를 먼저 발급해주고 나중에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안 줘. 근데 세월이 계속 끌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와서 신용카드 주면서 신용카드로 그럼 긁으세요라고 한다고 내가 당신은 세금 계산서 끊었으니까 신용카드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안 되죠. 받아야죠. 일단은 받고 나서 나중에 매출 입력할 때 얘는 누락시켜줘야 되겠죠. 4번 모든 영세율 거래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 영세율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하고 국외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틀린 말로 들어오는 거죠.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문제를 갖고 온 겁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면세제도입니다. 면세제도. 영세율의 비교에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면세제도. 자, 내용 한번 볼게요. 면세 대상 제한 또는 영역. 제가 지금 PPT에 얘는 면세고 얘는 과세고 이렇게 나누어 놨어요. 좀 비교해서 학습하시라고 제가 여기랑 여기랑. 시험 문제는 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면세는 1차적으로 면역이라고 외우셔야 돼요. 면역. 면세는 역진성 완화이다. 그리고 시험에는 다음 중 면세 품목인 것은, 다음 중 면세 품목이 아닌 것은, 즉 품목을 좀 암기해 주셔야 돼요. 한번 볼게요. 일단은 식용의 공화는 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먹는다는 것이죠. 먹는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먹는 것이든 외국에 먹는 것이든 전부 다 뭐다? 면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식용에 공하지 않는 농축수 임산물은 일단 면세로 인정이 되는데 식용에 공하지 않는 농축수 임산물의 외국 물건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축수 임산물 예를 들어서 꽃을 재배했다. 꽃을 먹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면세로 처리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외국의 꽃은 인정하지 않겠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소금은 면세이고요. 설탕은 과세입니다.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개념 아닐까요? 제가 요리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요리에는 기초로 소금은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인 것 같고 설탕은 넣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근데 옛날에 그 백종운의 운씨의 그 별명이 그 슈가보이 아니었나요? 되게 요리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도 얘가 과세인 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되어 있고 공업용 소금은 또 면세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기 위해서 쓰는 소금은 이제 기초 생활용품으로 인정을 하는 거고 공업용 소금은 이제 우리 먹기 위한 용이 아니라 대량 판매를 위한 소금이다라고 보는 거죠. 얘는 과세로 처리가 됩니다. 원시 가공 및 1차 가공, 단순 가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차 가공까지 원시 가공이나 원시 가공, 뭐 예를 들어 말리는 행위, 김을 이렇게 말리는 행위 또는 묶는 행위, 뭐라고 해야 되나,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묶는 행위 이런 것들을 원시 가공. 가공이라는 것은 사람이 손이 가는 걸 가공이라고 하죠. 또는 단순 가공, 김치나 두부를 단순 가공이라고 이해합니다. 김치가 어떻게 단순 가공이죠? 만드는데 되게 대빵 힘든데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책에는 단순 가공 사례를 김치와 두부로 주고 있습니다. 얘네들 또는 1차 가공하는 애들 얘네들을 그럼 1차 가공까지 넘어가면 2차 가공, 그 다음 3차 가공, 그 다음 4차 가공 그 부분은 전부 다 과세로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수도 광열비라 그러죠? 수도 광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도는 면세고 광열은 과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도는 물이죠. 수돗물은 물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세 처리하는데 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처리합니다. 요즘 연탄 잘 안 쓰는데 일단 연탄, 무연탄 이제 걔네들은 열을 가하게 지그시 가하게 하는 그 탄을 연탄 또는 무연탄이라고 하고 유연탄이나 갈탄 이런 것들은 발화를 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화학 제품이 좀 들어가 있어서 막 태우는 막 그런 형식입니다. 걔네들은 과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는 연탄은 대부분 연탄, 무연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타는 거
뭐 택시, 뭐 버스, 뭐 대부분의 타는 것들은 면세이고요. 고가에 타는 거 이렇게 별도로 생각하면 돼요. 별도로 고가에 타는 게 뭐 있어요? 비행기, KTX, SRT, 우등 고속버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좋은 거. 아, 택시도 지금 과세네요. 맞죠? 택시, KTX, 비행기. 예전에 한번 택시가 그런 적이 있었죠. 무슨 어떤 거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얘가 버스처럼 이제 국민들이 좀 타야 되는 것으로 분류해 달라고 한번 이렇게 집행을 한 적이 이렇게 데모를 한 적이 있었죠. 근데 뭐 결론적으로 안 됐죠. 그게 만약에 통과가 됐다면 택시가 이쪽으로 갔겠죠. 그렇죠? 국민들이 무조건 타야 되는 것 중에 탈 것 중에 하나라고 분류가 된다라면 이쪽으로, 아닌 것들은 이쪽으로. 그러니까 약간 타는 것 중에서 좋은 거, 비싼 거 이런 것들은 과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생리대 면세, 흰 우유, 초코우유, 바닐라 우유. 바라라는 말, 바닐라 우유, 바라. 왜 이렇게 구분했는지 대충 아시겠죠? 조금 더 이쪽이 비싸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초코우유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시험에 나오고 나서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대박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 정도 문제네, 이 정도면 우리 수강생 분들은 와, 다 맞추겠네. 흰 우유는 면세, 초코우유는 과세, 뭐 이렇게 바닐라 우유 과세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다음 의료 보건 영역은 면세인데 의료로 이제 보건하는 행위에 대해서 면세인데 쌍꺼풀 수술 뭐 누가 이러더라고요. 그거 수술이 아니에요, 시술이에요, 뭐 이렇게 하는데 쌍꺼풀 수술 과세입니다. 애완동물 진료가 원래 이쪽에 있었어요. 이쪽에 있다가 2010 몇 년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때 이쪽으로 옮겨갑니다. 애완동물 진료도 과세로 바뀝니다. 혈액, 피 같은 거 우리 이제 면세입니다. 면세. 약사의 조제용료 이것도 별표입니다. 별표. 지금 빨간색 보이시죠? 빨간색이 이제 좀 중요한 것들. 파란색 조금 덜 중요하지만 얘도 중요한 것들. 약사의 조제는 이렇게 빻아서 만든 것들에 대해서는 면세. 근데 알약 그대로 판다든지 파스 그대로 판다든지 뭐 이런 그대로 파는 거는 약품 판매에 관련된 것은 과세. 표현상은 이제 태권도가 맞는 말이고요. 체계는 인허가를 받은 학원이라 되어 있는데 뭐 무도학원이 인허가를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자동차 운전학원이 인허가를 안 받은 것도 아닌데도 체계는 이렇게 분류되어 있어요. 인허가를 받은 학원 이런 식으로. 태권도는 면세고요. 합기도는 과세예요. 이게 좀 웃기죠. 태권도는 면세이고 합기도는 과세이고 무도학원 과세이고 자동차 운전학원 과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차 운전학원에 이제 끊고 학원을 다니시게 되면 과세로 분류가 됩니다. 이 부분만 조심하시면 돼요. 도서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면세. 광고는 과세. 도서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은 면세. 광고는 과세. 사실은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신문의 주 포인트는 뭐예요? 광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신문은 겸업사업자예요. 그러니까 면세업도 하고 과세업도 하는 사업자예요. 신문을 팔면 면세이고 광고를 팔면 과세인 거죠. 그러니까 신문사에서는 겸용 사업자라고 하죠. 겸용. 면세와 과세를 같이 파는 사업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술 창작 작품이 면세.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식물원 전부 다 좀 뭔가가 좀 애들의 교육을 위한 뭐 그런 것들 같죠? 공부하기 위한 것들 장려를 해야 되겠죠. 도서관 가는 거 장려해야 되고 뭐 미술관 이런 거 장려해야 되는데 영화관은 아니겠죠. 영화관은 과세가 됩니다. 영화극장은 과세고 그 외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식물원 전부 다 면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후조리원 간병, 금융보험, 금방 토지 매매. 자, 올라온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산후조리원 간병, 이제 토지 매매, 빌리는 거 말고, 임대 말고, 매매, 금융보험, 우표는 면세입니다. 우표도 종류 중에, 수집용 우표 있잖아요. 그냥 우리 보내기 위한 우표가 아니라 수집용 우표 같은 것들은, 과세로 처리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저는 이거 그냥 정리 삼아 좀 적었는데 최근에 문제에서 몇 번 언급이 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조금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은 토지랑 매매랑 만나면 토지랑 매매랑 만나면 면세예요. 토지의 매매는 면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런 말을 했죠. 반대로 생각해라고. 토지의 반대는 주택, 매매의 반대는 임대라고 생각해요. 토지의 반대는 매매고, 토지의 반대는 주택이고, 매매의 반대는 임대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 반대로 넘기면 토지의 임대죠. 하나만 바꾼 거예요. 얘만 꺾었어요. 얘만 꺾으면 얘는 과세가 됩니다. 얘는 과세고. 그러면 지금 얘를 꺾었으니까 얘를 꺾어볼게요. 얘를 꺾으면 주택의 매매가 되죠. 주택의 매매는 과세입니다. 예외는 조금 이따가 보고, 일단은 개념상, 오른쪽을 꺾어도 과세이고, 왼쪽 것을 꺾어도 과세입니다. 그런데 둘 다 꺾었어. 둘 다 꺾으면 뭐가 되죠? 주택의 임대가 되겠죠. 얘가 되는 거죠. 주택의 임대는 면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베이스를 깔고요. 예외가 있습니다. 단 주택의 매매는 과세가 맞는데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과세니 아니니 하는 것은 면세인이 하는 것은 부가세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가세, 소득세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국민주택은 면세예요. 또는 국민주택에 들어갔던 건설용료, 인테리어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면세로 처리를 합니다. 국민주택이 뭐가 국민주택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32평. 그러니까 이제 전용 면적이 80해바 제곱이고 80해바이고 어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느끼는 국민주택이 뭐냐면 32평 또는 34평 거기까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민주택에 대한 상세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한번 인터넷에 한번 조회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국민주택은 32평 고평수입니다. 34평. 주택의 임대는 면세인데요. 일단 요것을 먼저 머릿속에 기억하고 주택의 임대는 면세이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주택 부수토지 이렇게 어려운 말 썼는데 주택 앞마당입니다. 주택에 있으면 앞에 앞마당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주차 공간이나 또는 이렇게 물건 놓고 하는 앞마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앞마당 또 무엇으로 보느냐? 주택으로 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토지의 임대는 그러면 과세잖아요. 토지의 임대 어디 있어? 토지의 임대는 과세가 되는데 면세로 바꾸기 위해서 큰 토지에 그냥 건물 하나 딱 짓는 거죠. 주택을. 그러면서 그 토지를 뭐라고 하냐면 주택 부수 토지라고 우기는 거죠. 그러면서 면세를 해달래.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는 몇 배이고 도시 이외에는 몇 배이고 이런 식으로 주택의 면적의 몇 배까지만 부수 토지로 인정해 준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마 5배, 10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저도 상세하게는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주택 부수 토지는 주택의 도시 지역 내에서는 5배, 도시 지역 외에서는 10배까지만 인정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 1번이 요거죠. 토지의 매매는 뭐라고요? 토지의 매매는 면세입니다. 토지를 파는 건 면세인데 한 개씩 바꾸는 거, 토지를 바꿨다. 주택의 매매, 과세. 이쪽을 바꿨다. 토지의 임대, 과세. 둘 다 바꿨다. 주택의 임대는 면세이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재화 또는 용역이라는 부분인데요. 한번 조금씩 읽어볼게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 대상이다. 일단은 국가가 제공하는 것은 국가가 무슨 돈을 벌 목적이야 라고 생각하고 면세로 처리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면세로 처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국가나 지방자치가 판매하는 커피랑 옆에 스타벅스에서 판매하는 커피랑 둘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스타벅스를 운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스타벅스인데 국가가 운영하는 스타벅스에서는 면세이고 국가가 운영하지 않는 일반인이 운영하는 스타벅스에서는 과세이고 형평성에 너무 맞지 않잖아요. 국가가 운영한다는 말 때문에 면세가 돼.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렇게 면세 대상이 맞으나 다음에 제한 또는 용역은 과세한다. 뭐 이런 거죠. 다음에 뭐냐?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뭐 그런 겁니다. 우정사업 조직이 소포 우편물을 방문 접수해요. 다른 택배회사랑 비교되면 안 된다. 그런 거죠. 우체국에서 하는 것도 과세시키겠다. 이런 겁니다. 그런 이야기고. 밑에 보면 고속철도 여객 운영. 국가가 운영하는 고속철도 여객 운송도 당연히 과세를 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고. 부동산 임대. 국가가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 국가가 운영하는 도소매업. 국가가 운영하는 음식 숙박업. 국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스키장,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과세를 시키겠다. 단 가격은 싸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부가세를 면세시키지 않겠다. 다음에 제한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일정한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제한 또는 용역. 이거는 이제 거꾸로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가에 우리 회사 학원에 이제 컴퓨터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바꿀 시기가 와서 이 컴퓨터들을 다 이제 예를 들어서 국가에 기부를 한 거죠. 그럼 국가에 공급한 것이 된 거죠. 그럼 국가에 공급하면서 재화의 공급이 된 거예요. 재화의 무상 공급은 과세한다라고 배우셨잖아요. 아이고야. 그러면 나는 좋은 느낌으로 그 국가에 공짜로 내가 갖고 있던 재화를 공급을 했는데 국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재화의 무상 공급 과세잖아. 부가세네. 라고 한다면 아무도 기부를 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조금 더 타고 들어가면 기부금이 법정 기부금이란 말이에요. 법정 기부금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제공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세하지 않으면 이제 공익단체에 무엇으로 무상으로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유상으로 판매를 한다면 그것은 과세하겠다. 그럼 당연하죠. 아까 우표는 면세라고 했죠. 우표는 면세인데 수집용 우표. 어릴 때 너희 취미는 뭐니? 이렇게 하면 많이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우표 수집. 지금 생각해보면 우표 수집이 무슨 취미예요. 돈 주고 가서 사와가지고 붙이는 건데. 참 취미 적는 것도 누구 것을 뺏겨 적은 것 같아요. 지금으로 치면 너희 취미는 뭐니? 스타크래프트 뭐 이런 거 맞죠? 뭐 리니지 뭐 이런 게 취미죠, 맞죠? 내가 이제 주로 하는 좀 휴식 겸 하는 거 쉬면서 뭐 하는 것이 취미 아니에요? 저의 취미는 뭐 도장을 파는 거, 서예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무엇인가 만드는 것이 저의 취미예요. 그때는 저는 왜 수집용 우표를 썼는지 잘 모르겠네요. 시간상 진도 좀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수집용 우표는 과세이고 인지, 증지, 복권, 공중전화 전부 다 면세입니다. 면세. 인지, 증지, 복권. 복권도 따지고 보면 국가가 판매하는 뭐 그런 거죠. 그렇죠? 국가가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로또 이런 것들. 담배 중 판매 가격이 200원 이하이거나 이런 담배가 있나요? 옛날에는 있었어요. 솔담배라고 해서 이런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안 팔죠. 없어졌죠. 생산 중단됐죠. 담배사업 특수형 담배 중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들은 면세 처리를 해주겠다. 아마 이 법은 지금 현재 한 2015년도인가 2016년도인가 우리가 이제 담배 가격이 오르면서 뭐 다 필요 없는 것이 됐어요. 지금 현재 담배가 4,500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뭐 이것도 의미가 좀 없는 것 같고 책으로만 남아있는 전제물이에요. 면세 전제물. 종교자산 학술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부가세를 매겨요? 당연히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면세 포기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다만 몇 년간? 3년간 돌아오지 못한다. 부가세법은 3년이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3년간 돌아오지 못한다. 내가 면세 포기를 했어. 왜 포기해요? 영세율 적용받기 위해서 포기하겠죠. 포기를 하면 몇 년간 돌아오지 못한다? 3년간 돌아오지 못한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간이가세를 포기했어. 그럼 몇 년간 돌아오지 못한다? 3년간 돌아오지 못한다. 이런 거 3년이라는 숫자가 자주 나옵니다. 무난 면세 포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면세 포기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되게 억울해요. 면세 사업자 개인적으로 별로 비추해요. 그래서 나는 면세 포기를 할래요. 안 돼요. 면세 포기 대상은 영세율 적용 대상자에 한해서 가능해요.
영세율 적용 대상. 그 아래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거 써 있다. 보시면 되고. 공익단체에 관련된 거죠. 이 위에 것이 중요한 거예요. 면세 포기는 영세율의 적용 대상인 재화 용역에 대해서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관련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가세법상 면세인 재화 용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의사, 한의사가 제공하는 모든 용역은 면세이다. 1번 참 애매한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의사들도 이제 다쳐서 이렇게 뭐 상처 치유 이런 것들은 면세가 맞는데 성형은 과세였잖아요. 이게 틀린 말이에요. 성형은 과세. 보톡스 이런 거 다 과세겠죠? 정답은 1번. 금융보험 용역은 면세이다. 돈에 대해서 면세고요. 약사가 처방 전에 의해서 판매하는 의약품 대부분 조제입니다. 알약은 과세이고 조제는 면세이다. 이게 맞는 말이죠. 4번. 주택의 임대, 약간 토지의 매매부터 출발했고요. 토지의 매매는 면세, 완전 대각선으로 다 반대. 토지를 주택으로 바꾸고 매매를 임대로 바꾸면 주택의 임대 용역은 면세이다. 맞는 말입니다. 오케이. 아이고. 4번. 다음은 부가세법상 면세 포기 제도와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아까 답이 술 올라오는 거 봤죠? 정답은 4번입니다. 면세 포기는 언제 가능하다고요?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랬죠? 면세 포기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면세를 포기하자 하는 과세기간은 20일 전까지가 아니라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파란색이지? 2번에 대한 설명을 좀 하자면, 내가 쌀을 수출하는 영세업자예요. 쌀을 수출하는 업자다 보니까 면세 포기를 하고 수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면세 포기를 하고 영세율로 적용받았는데, 그 쌀을 만약에 국내에 팔게 되면 그것은 면세 적용돼요. 그 말이 어떤 이야기냐면, 국내에 판다고 해도 나는 지금처럼 그대로 면세가 적용. 이게 왜 그러면 형평성 때문에 그래요. 형평성 때문에. 이 면세업자는 매입세 공제를 받고 이 면세업자는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무조건 영세율 거래 조금이라도 할래. 안 되는 겁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물건이 수출되는 물건이 아니라 국내로 들어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분 계산해서 불공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중 부가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개수는 아까 단순 가공 면세 맞죠? 맞는 말. 한 번에 올라오네. 광고는 과세입니다. 연탄, 무연탄 면세, 시내버스 면세, 의료보건 용역 면세, 금융보험 용역 면세. 니은 빼고 전부 다 면세이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영세율과 면세에 관련된 수업을 2시간에 걸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